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25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항상 똑같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평범한 백수 아저씨. 네. 진짜 정말 옆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왔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개소리 버레이드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지? 네. 아무튼 또 돌아왔어요. 한 주간 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음료 한 잔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이 좀 말라서 목이 너무 말라. 지금 이제 집에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아들이 네, 여러 가지 음료와 군것질을 갖다 주셔서 그거 먹어보면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혼자 이제 그런 거 먹으면서 뭐 또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이제 놀아요. 제가 뭐 진짜 평범합니다. 네, 진짜 뭐 여러분들보다도 오히려 그냥 뭐 다 그냥 무난하게 사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뭐 세상 사는 거 다 비슷하죠. 네,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사람 사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질적인 차이는 있지. 근데 거의 다 비슷해.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일본 산토리라고 하는 이제 음료 제조 회사의 그 천연수예요. 천연수. 써있기로는 천연수를 써있어. 지금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일본어를 다 완벽하게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파파고를 켜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름은 산토리. 그다음에 천연수라고 한자로 써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리또 과실이라고 또 이제 일본어로 썼는데 기리또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 기리또 옛날에 이제 기릿 예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할 때 그 기릿인가? 일단 지금 파파고로 켜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 이게 이제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료 같아. 일단 제가 좀 맛을 좀 볼게. 너무 목이 말라. 일단 너무 목이 말라서 좀 맛을 보고서, 그리고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에는 그냥 이제 오렌지 물탄 그냥 뭐, 오렌지 그 뭐야, 탄수화물가 생겼는데, 때깔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뭐 소리도 안 나요? 새 건데, 냄새는 약간 망고 냄새 납니다. 여기 써있기로 오렌지랑 망고라고 써있는데 가다카나로 맛은 약간 포카리 스웨트에다가 오렌지 향과 망고 향이 섞은 듯한 그런 맛. 이게 약간 짭조름합니다. 그 이온 음료들 먹어보면 약간 그 특유의 그 약간 청량감보단 뭔가 이 간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맛 있죠? 약간 이게 약간 텁텁한 느낌 있고 얘가 그래. 얘가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은 있는데 이게 일단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홈페이지를 좀 볼게요. 홈페이지 지금 제가 잘 모르니까 찾아봐야지 어떻게. 일단 산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구글링을 들어가서 지금 미리 좀 캡처 좀 찾아놨는데 저는 이제 산토리라는 회사를 이제 음료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보면은 얘네가 이제 그 술, 뭐 위스키나 이제 와인 이런 걸 생산한다고 써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1899년도에 신지로 토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토리 소텐을 매장을 시작한 사람 이름인가 봐. 회사 소개의 개요로 들어가니까 뭐 몇 년도에 설립이 됐고 일본의 그룹사가 73개, 아시아에 69개, 유럽에 92개, 미국에 51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만 4만 275명이라고 돼 있네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익은 198억 달러. 오, 상당히 큰 돈이죠. 맛은 있는데 이 묘하게 중독성 있네. 영업이익이 21억 달러. 21억 달러라고 하면은 또 이제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이제 한화로, 지금 현재 환율로 1억 달러면은 지금 1,300원이니까 1달러가 1,300억 정도 되겠네요. 1,300억, 1억 달러가.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야? 1,300억에 이제 몇 배야? 얼마라고? 20배. 21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천억 정도, 뭐 한 2,600억? 뭐 2,600억?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돼 있다고 써 있네요. 맞아.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인가 보다. 통합 수익은 198억 달러. 이게 지금 단순한 구체적인 어떤 소비세를 제외하고라고만 써 있고, 정확하게 뭐 회계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상당히 큰 회사죠.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음료 회사와 비할 바가 될라나? 되나? 일단은 역사를 좀 보면, 토리 신지로가 토리 상점을 설립해서 와인 생산을 하는 게 이제 1899년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1900년대 전이죠. 직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만큼 이 와인을 생산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좀 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발전했는가 뭐 그런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07년도에 아카다마 포트 와인을 출시해서 아카다마 포트 와인이 산토리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1923년도에는 오리지널 제페니즈 위스키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1960년대에는 이제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1963년도에는 이제 산토리 맥주를 이제 출시해서 오늘날의 이 산토리 맥주, 산토리 뭐 음료수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990년대에는 1970년 시작된 식음료 사업이 계속해서 많은 신제품을 출시하며 청량음료 시장의 그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롱차, 비타민 음료, 산토리 커피, 펩시도 일본 펩시가 산토리가 하고 있나? 검색해 볼까? 일본 펩시, 일본 펩시 콜라, 일본 펩시 콜라는 누가 소유하고 있나?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런 게? 어디를 봐야 이런 게 나와 있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펩시콜라를 산토리에서 유통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칠성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음료수가 보통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500ml잖아요. 페트병이 보통 소형 페트병이 거의 다 이 물 같은 것도 보시면 500ml인데 얘는 이제 600ml입니다. 양이 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1일 권장량이 1인분 이제 그 비타민 뭐 비타민 C, 비타민 B 뭐 이런 거를 섭취할 수 있게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음료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근데 맛은 괜찮네요. 네, 일단 요게 이제 산토리 제품인데 이 산토리 나무 위키를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창을 미리 띄워놨는데 이제 산토리 맥주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산토리 홀딩스 주식회사 이렇게 써 있는데 마이크가 좀 잘 되고 있나? 되는 거 맞구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맞아요? 오. 지금 나무위키에서는 1899년 토리 신지로가 포도주를 수입 판매를 위한 토리 상점을 창업했다라고 이제 거의 비슷하네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의 나무위키가 나와 있는데 뭐 조금 더 이제 한글로 설명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인 토리 보통 이제 산토리 그러면 이제 그리스의 그리스래.
아, 그리스 맞구나. 그리스에 이제 산토리니를 생각하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SA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SUN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토리 손토리. 근데 일단 뭐 성에 토리를 붙였대요. 선 이제 빨강 구슬을 태양에 비교해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선을 이제 갖다가 자기 성에다 붙인 거지. 근데 선토리가 해야 돼. 선토리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산토리라고 하니까 맥주 분야에 이제 1960년대 진출하면서 이제 상호를 산토리를 회사명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토리 음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이때 알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산토리라는 이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 내가 아는 게 뭐 있어야 말이지. 사실 별로 없어. 네. 자, 아무튼 음료를 마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한번 산토리를 검색해 보니까 산토리 그 전용 잔 뭐 이런 거가 많이 나오네요. 음료 쪽은 산토리 우롱차 525ml. 이거 대부분 해외 직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로 유통이 되는 제품은 지금 산토리 위스키? 그렇게 음료가 많이 국내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산토리 음료라고 검색해볼까? 한글로? 산토리 음료. 뭐야, 왜 19금으로 나와? 술이라서 그러나? 산토리 음료. 잘 없네요. 애플 뮤직에 보관함에서 잔소리 음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잔소리 아니야. 라디오 스테이션을 조용히 해. 추천하시거나 조용히 특정 앱을 사용해 조용히 하라고. 아, 왜 갑자기 내 폰이 왜 이러냐. 잔소리래. 일단 산토리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노출되는 게 대부분 이제 술인 것 같고요. 맥주맛 음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의 이게 이제 해외 직구,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유통되는 제품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걸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뭐 돌아다니면서 뭐 산토리 음료를 본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일본의 음료 같은 것이 그렇게 대중적인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해서 그 약간 한국인의 정서상 거부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외교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뭐 그냥 제 추측인데, 뭐 사실 그러면서도 잘 보시면 이제 일본 제품들이 은연중에 국내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뭐 마트나 이런 백화점 식품관을 가봐도 뭐 일본 관련 뭐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외로 뭐 과자 같은 거나 뭐 커피 제품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뭐 유통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이제 일본 커피 이제 키커피라고 사갖고 왔거든요. 아직 맛을 안 봤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커피 기사들이 있는지 좀 보면서 제가 지금 앞에 커피 3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게 바리스타 롤스 이제 그란데 아메리카노랑 이번에 이디야에서 출시된 이제 트리플 아메리카노 뭐 3가지 추출법을 이용했대요. 그리고 이제 동원 오리진스에서 나오는 브라질 NY2. 근데 이렇게 3가지 커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커피 관련 기사들도 한번 얘기해 보고 또 이제 개소리도 조금 해볼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 관련 기사를 한번 좀 검색을 해보면 뉴스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또. 아까 전에 제가 이 음료 마셨던 산토리 음료에 대해서 이제 홈피에 산토리 홈피에 이제 이 제품을 홍보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링크를 해놨었거든요. 이제 팝하고로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이 제품이 이제 건강 음료 같은 개념으로 이제 많이 홍보가 됐나봐요. 산토리 천연 수확 열매의 어떤 점을 추천하고 싶냐 이런 내용의
오렌지뿐만 아니라 망고도 믹스되어 있어서 맛있고 너무 달지 않아서 꿀꺽꿀꺽 마실 수 있다. 비타민은 부족하기 쉽고 한 병으로 하루치 섭취량을 마실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먹어봤을 때 많이 안 달아요. 많이 안 달아서 약간 이제 스포츠 음료스러운 느낌의 약간 비타민 음료를 약간 좀 믹스해 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포카리 스웨트스러운 느낌의 약간 비타민 음료를 약간 믹스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과일 맛이 나는 이 약간 이온 음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원재료 과일의 모든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맛있었다. 이 한 병으로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나 나이아신까지 섭취하는 것은 간편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어떤 취지의 이런 글들이 여기 이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음료 개념에서 이런 음료 제품군이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 이제 건강 음료들 많잖아요, 요새. 뭐 단백질, 프로틴 음료다, 또 뭐 비타민 섭취를 많이 더 늘린, 뭐 약간 당을 좀 내리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로 음료 열풍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로 음료를 많이 즐겨 마십니다. 뭐 펩시 제로, 뭐 코카콜라 다이어트 콕, 뭐 아니면 그 스프라이트 제로,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사이다. 칠성 사이다에서 제로가 나와요. 그것도 즐겨 먹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광고했었던 그 뭐야 에스파인가요? 그룹 에스파 광고했던 탐스 제로. 그러니까 좀 이제 달지 않은데 약간 탄산음료의 느낌을 좀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과거에는 너무 당이 높다 보니까 이제 몸에도 약간 미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그런 게 땡길 때가 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정크푸드 같이 약간 좀 패스트푸드의 정크푸드 좀 이렇게 싸구려 입맛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탄산음료를 상당히 선호했던 입맛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뭐 기존의 콜라나 사이다를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탄산수로 옮겼는데 탄산수는 또 너무 밋밋해요. 먹다 보면 좀 이제 물리거든요. 탄산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제로 음료 같은 게 조금 제 입맛 좀 잘 맞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탄산수도 좋은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면 조금 더 먹기가 물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제 제로 음료 같은 것이 하나의 열풍이 온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런 건강 음료 같은 것이 이제 약간 트렌드화 돼 있지 않나? 그런 거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 바쁜 직장인들이 이렇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음료도 일본에서도 조금 많이 관심 받고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커피 관련 기사 첫 번째가 이제 커피앤웍스라고 하는 SPC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제 프랜차이즈죠. 네, 프랜차이즈인데 솔직히 커피앤웍스를 제가 딱 한 번밖에 이용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매장 자체가 많이 안 보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커피앤웍스. 보통 공항 같은 데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항이나 그 어디였지? 일단 인천공항에 있어요. 이 커피앤웍스가.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한번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커피앤웍스 검색해 보면은 어디야? 뭐 매장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홈피도 있어서 홈피를 들어가 보면 매장 지점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약간 QR로 이 마켓을 링크해 놓은 내용밖에 없고, 뭐, 지점 설명이 없는데, 일단 지점을 보면, 플레이스에 검색되는 게 몇 개 없구나. 일단 인천 쪽이랑 서울 쪽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서울 서초구, 그러니까 서울에만 이제 중구점, 여의도점, 종로구 이마빌딩점, 그러니까 몇 개 없어. 서울에도. 서울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뭐야, 몇 개야? 서울에 있는 것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밖에 없고, 보통 이제 인천공항점에 다섯 개. 그러니까 현재 이 매장이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몇 개 없는데, 일단 얘네가 일단 지금 언론에 지금 올려놓은 이제 홍보 기사가 뭐냐면, 이제 컬럼비아 라 마카레나, 마카라나? 마카레나?
그 있잖아, 옛날에 마카레나송. 그 뭐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치겠네. 무슨 마카레나 있었어요. 네, 마카레나 레드 버번이라는 커피랍니다. 일단 검색어를 한번 쳐보면 이 커피에 대한 데이터가 일단 얘네가 소개하기로는 커피앤웍스의 엔지니어드 커피는 전문가들의 기술이 집약된 커피라는 의미다. SPC의 커피 전문가들이 무산소 발효 가공 등 다양한 가공 기술을 활용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들을 엄선해 선보이는 한정 제품 시리즈다. 근본 보인 콜롬비아 라 마카레나 레드 버번은 콜롬비아 카우카주 피엔다모에서 수확한 고품질의 레드 버번 품종 커피를 활용했다. 무산소 가공, 그 발효 탱크 내 산소를 제거해서 이걸 이제 무산소 상태에서 이제 발효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나에어로빅이라고 하고 있죠. 네. 상온에서 한 차례 더 발효한 복합 발효 가공 방식으로 오렌지의 향미와 흑설탕에 절여진 살구의 달콤한 화려한 장면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드립백이 1,800원 상당히 싸네. 원두는 100g에 13,000원. 뭐 100g에 13,000원이면 뭐 거의 뭐 싼 건 아니지만 보통 100g에 10,000원에서 12,000원. 보통 개인 카페 가면 그 정도 하니까 뭐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 같진 않네요. 일단 무산소 발효 커피라는 걸 감안한 것 같은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워낙 이제 아나에어로빅류 커피가 이제 대세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많이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일단 검색어에 노출이 홍보성 기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얘기하는 카우카주 피엔다모 이걸 한번 검색해 볼까? 콜롬비아 카우카주 피엔다모 그 커피가 있나 모르겠네요. 콜롬비아 하여튼 이 기업들을 믿을 수가 없어.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콜롬비아 카우카주 피엔다모 여기가 지금 지역 약간 파라이소 구이 쪽이랑 겹치나? 콜롬비아에 뭐야 어디야 일단 생두가 노출되는 정보는 커만사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의 커피 생두 305 콜롬비아 피엔다모 뭐 요런 몇 가지 제품들이 나오네요. 2만원대에서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일단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1kg에 28,000원대 제품도 있고 엘 마그달 카스티조 내추럴. 근데 이건 내추럴 커피니까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고 좀 비싼 커피를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게 좀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얘도 아니네. 일단 아나에어로빅을 아닌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공을 한 건가? 이게 좀 설명이 이상하게 써 있는데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무산소 발효를 했다는 건지 무산소 발효 커피를 사와서 했다는 건지 이게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써있기로는 커피앤웍스 엔지니어드 커피는 전문가들의 기술이 집약된 커피라는 의미로 SPC의 커피 전문가들이 무산소 발효 가공 등 다양한 가공 기술을 활용한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들을 엄선해 선보이는 한정 제품 시리즈다. 약간 이게 뭐랄까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엄선했다는 걸 보면 이미 돼 있는 걸 갖고 왔다는 뜻인 것 같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이걸 무산소 발효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피엔다 아나에어로빅 검색해볼까? 핑카라 에스메랄다 카스티오 더블 아나에어로빅 컵 비슷한 게 없나? 있나? 똑같은 제품이 뭔지 모르겠네. 얘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일단 GSC에 나와 있는 더블 하나 에어로빅 허니 이게 지금 제품은 이제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
같은 농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콜롬비아 카우카 레드 버번이라고 검색을 하면 보통 골드 워시드 산추아리오 뭐 31,000원짜리가 검색이 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무산소 커피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커피는 참 속이고 포장하기가 참 쉬운 제품들입니다. 뭐 갖고 와갖고 뭐 그럴싸하게 이름 붙이고 하면 사실 뭐 알기 어렵죠. 뭐 정확한 출처를 밝혀갖고 뭔가 이것을 좀 투명하게 노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이 어렵게 일단 지명 같은 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콜롬비아에 살아야 뭐가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뭐 그냥 뭐 콜롬비아의 카우카주 피엔다모에서 수확한 고품질의 레드버번 품질 커피를 활용했다. 끝. 뭐 어떤 커피인지 뭐 이런 걸 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찾아보다 보면은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쉽게 유통이 되는 똑같은 커피는 없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수입 유통하거나 이제 제조하는 제품이겠거니 라고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에 있는 커피가 국내로 다 수입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개별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검색하는 내용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한번 꺼내 봤고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들이나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런 아나에어로빅류 커피들,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 커피들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기사를 언급해 왔습니다. 또 다음 기사가 뭐가 있나 좀 뒤져볼게요. 다음 기사로는 식지 않는 한국 커피사랑 다방 커피 찌고 캡슐 뜬다. 뭐 이거는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뭐 사실 뭐 색다른 기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피 관련 기사들이 계속 중탕, 삼탕, 오지게 우려 먹고 있어요. 아주 사골 우려 먹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왜냐면 커피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급변한다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자꾸 노출시키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이쪽 커피 업계 기사들의 대부분의 이제 패턴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시키고 노출시키고 뭐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홍보 마치 기사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내용은 뭐냐면 이 페트나 이제 캔 커피, 액상 커피, 이제 RTD 커피라고 하죠.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하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리뷰하려고 하는 이런 페트병 타입의 커피들이나 이제 컵 타입의 커피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좀 이따 이제 리뷰할 건데, 자, 이런 커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이미 조제가 돼 있어서 바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즉석 커피 시장의 규모가 거의 5조 정도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기사는 제가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국내 커피류 시장 규모라고 해서 이제 볶은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이제 이런 내용들의 시장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 규모를 보통 이제 이것저것 다 합쳐서 이제 13조에서 15조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라치는 거 아니냐?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사들 노출되는 거를 이제 짜집기 해서 보통 보면은 뭐 한국 시장 규모가 이제 13조에서 15조 정도의 이 음료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랑 일반 개인 카페, 뭐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이제 이런 그 온오프라인 모든 거를 포함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13조에서 15조 정도를 이제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본 기사를 토대로 약간 이제 뭐 좀 살을 보태자면 약간 뻥튀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기사들이 축소할 수도 있고 이걸 확대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객관성이 없어요. 표본 오차도 상당히 심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산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찍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근거로 했을 때, 이제 액상커피 시장이 이제 1조 883억, 그 다음에 뭐, 조제커피가 7096억, 또 뭐야, 그 다음 뭐야, 이, 아니구나. 그 그래프가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 일단 볶은 커피가 1조 987억. 근데 요것만 합쳐놓고 보면은 실제 규모가 상당히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국내 커피류 시장 규모 해놓고 볶은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해놓는데 뭐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전체 커피 시장 규모 치고 상당히 작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 같은 걸 볼 때에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기사들마다 객관성이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럴 거야, 이제 이렇게 보통 추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언론 갖고 장난하기가 상당히 편하단 말이죠. 이런 기사 딱 하나 내놓고 그렇대, 뭐 그럼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일일이 발로 뛰어댕기면서 내가 무슨 뭐야 그 누구지? 대동여지도 만들듯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숫자 세감에 매출 조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뭐 이제 정부 기관들 뭐 이런 데를 인용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2022년도 커피 수입 추이가 지금 20만 톤이라고 나옵니다. 20만 톤. 그럼 20만 톤을 계산을 해볼까요? 20만 톤? 예를 들어 20만 톤이라고 그러면 20만 톤을 키로로 바꾸게 되면 20만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톤이 1000kg이니까. 맞죠? 1톤 1000kg 맞지? 나도 헤매는 거 아니지? 검색해볼게. 나 왜 이렇게 바보 되고 있지? 1톤. 자, 1톤이 1000kg이에요? 그러면, 자, 20만 곱하기, 자, 1000kg를 하면은, 이제 2억이 나와요. 맞죠? 제가 잘못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2억 킬로그램입니다. 2억 킬로그램. 물론 이게 정확하게는 20만 톤을 로스팅하게 되면은 사실 뭐 한 80% 정도 용량이 밖에 안 나오니까 엄밀히만 하면 이제 뭐 이제 16만, 그러니까 1억 6천만 킬로그램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1억 6천만 킬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그냥 그 생두를 로스팅해서 100%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2억 킬로그램이에요. 2억 킬로그램을 나누기 전국 카페를 이제 편의점까지 포함해서 20만 개라고 합시다. 그냥 단순히 20만 개. 그럼 20만으로 나누면, 자, 20만으로 나누면 이제 1000kg이 나옵니다. 1000kg. 1000kg. 근데 지금 계산 맞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카페 포함해서 커피를 다루는 뭐 편의점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20만 개가 있다고 그냥 대충 치는 거야. 퉁 치는 거죠. 이렇게 집은 빼고, 홈카페 빼고. 그럼 나누면 이제 1000kg이 나와요. 그럼 1년에 한 매장당 1000kg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요걸 나누기 다시 365일로 하게 되면 하루에 2.7kg 정도를 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쵸? 제가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실 웬만한 카페가 1kg에서 보통 2kg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kg. 왜냐면 이제 에스프레소 투샷 기준으로 이제 로스가 안 난다고 계산하면 1kg 정도면 이제 20g씩 쓴다고 계산 대충 하면 50잔 정도 뽑아요. 그럼 개인 카페는 50잔, 뭐 프랜차이즈는 뭐 예를 들어 2, 300잔 판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키로를 한 3, 4kg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개인 카페는 1kg에서 2kg 정도 쓴다고 보면, 자, 단순하게만 계산해 보면은 2.7kg 하루 소비량이, 근데 이게 이제 미스가 이제 집에서 먹는 커피, 뭐 기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 가공해서 유통되는 커피 이런 게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0만 톤이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데이터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왜냐면 이거보다 오히려 수입 용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진이 되는 게 만약에 20만 톤을 받아갖고 우리가 20만 톤을 그 해에 소진한다고 계산하면 이런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제로 많은 카페에서 보통 하루에 1kg에서 2kg 정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뭐 집에서 먹는 커피, 대기업에서 만드는 커피 이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은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그 관세청에서 나오는 게 2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틀렸다고 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충분히 20만 톤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량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가공 커피 및 이제 우리가 내려 먹는 커피를 통해서 커피를 소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음 기사는 이젠 저가 커피도 디카페인 저당으로 즐긴다. 건강에 민감한 NZ 세대 공략하고 이디야 메가 등 디카페인 도입, 우유 대신 귀리 옵션도 추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주는 대로만 먹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입맛과 기호가 좀 다채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카페인이 건강에 안 좋아서 디카페인만 찾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 횟수가 많아지고 커피 제품들과 기타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디카페인 제품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카페에서 얼마나 디카페인을 많이 찾는지는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카페에 있을 때 디카페인을 찾는 비율이 그러니까 하루 판매량의 예를 들어 100잔을 팔린다. 그럼 한 10%? 네, 한 10잔 정도라고 봐요. 제가 이제 일을 했었을 당시. 그만큼 이제 디카페인이 아예 없진 않지만 뭐 사실 비중이 너무 높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디카페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건강 음료나 당을 좀 제한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이제 오피스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해보면 이제 느끼는 게 이 직장인분들이 와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설탕 빼달라는 얘기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도 이제 근무를 오래 했었잖아요. 카페 운영을.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설탕 빼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과반수 이상이에요. 특히 과일 주스 찾으실 때 뭐 설탕 빼주세요 이런 요구는 거의 뭐 대부분이 그런 요구를 하시고요. 뭐 바닐라 라떼나 뭐 모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좀 덜 달게 해달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예민해 한다. 뭐 그런 취지로 기사를 한번 소개해 보았고요. 자, 다음 기사는 주인님을 위해 성상품화 논란 메이드 카페 빈자리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안 가봤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일단은 메이드 카페가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이런 게 어디에 있는 거야? 네? 이런 거를 홍보해 주니까 더 찾아가지 이놈들아. 이런 걸 왜 홍보해 주는 거야? 일단 메이드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나? 영어식 그 표기를 보시면 MAID, 그러니까 메이드가 이제 그 가정부, 이제 하녀,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 메이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죠. 근데 지금 일단은 이 성상품화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메이드 문화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 일본의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도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문을 연 해당 카페는 개전부터 사전 예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나 일각에서 메이드 카페 운영 방식이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뭐, 참, 할 말을 잃는다, 내가 진짜. 네, 여기를, 일단 왜 찾아가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네? 일단 메이드 카페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메이드 카페. 이게 어디 있는지 일단 나와 있는데, 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메이드 카페. 메이드. 전 일본 가서 이런 메이드 카페 같은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고, 호기심에 예약이 몰렸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알바생은 어떻게 또 뽑는지 모르겠네요. 연남동 메이드 카페 추시대. 이름이 추시대야? 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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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추시대 스튜디오도 있고, 약간 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했나 보네요. 일단은 이쁜 여자애들이 이 옷을 입고서 이미 곽튜브에서도 이게 나왔네요. 뭐 사실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 되는 걸 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있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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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꼭 가져와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뭐 여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또 그렇다고 무조건 비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택이니까. 뭐 이런 거를 또 재미와 어떤 문화로 즐기려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변태다, 뭐 이상한 놈이다, 뭐 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만 무조건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고, 뭐 이왕이면 좀 일본에 가서 좀 괜찮은 아이템들을 갖고 오면 좋은데 꼭 이런 걸 갖고 오니까 욕 뒤지게 먹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일본 문화를 제가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일본을 알려고 하는 거지, 일본을 무조건 찬양한다? 저는 이제 개념 없이 일장기 걸어놓고 이런 건 극혐합니다, 솔직히. 사실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이제 일본 여행 가면서 그 일본 국기의 필승 이런 거 머리띠를 하나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니까 하나의 이제 재미와 문화로서 이제 호기심에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야 뭐 일본 국기 뭐 필승 그려져 있던 그 뭐 옛날에 그 베스트 키드라고 하는 그 카라데 영화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 성룡이 나왔었나 여기에? 성룡이랑 그 누구야? 누구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 여기 그 윌 스미스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어렸을 때 역할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메이크된 버전이고, 이 베스트 키드라고 하는 이제 원작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룡이 나온 베스트 키드도 재미있어요. 평점을 보면 지금 8.4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일본이었고 여기서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이 베스트 키드에 나오는 그 이제 무술이 여기 이 성룡이 나오는 건 이제 쿵푸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카라데로 나와요. 카라데 키드가 아마 원작 제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젊은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게 1, 2, 3인가? 뭐 몇 편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게 봤죠. 어릴 땐 재밌게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머리띠를 하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길기거든요. 일본 우길기를 이제 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작품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알고 봤을 때는 그냥 보면은 그냥 오락 영화예요. 이제 좀 약간 좀 흔한 얘기로 이제 좀 바보 같은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이제 무술을 못 하니까 맞고 살아.
하고 사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뭐 이제 좀 이제 무술도 배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베스트 키드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일본이었나? 배경이 일본으로 가는 내용 나오는데 여기 또 이제 일본인 여자애가 상당히 이뻐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 출연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베스트 키드 시리즈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문화를 조금 좀 예쁘게 포장한다든가 좀 잘못된 문화를 이제 서양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일본 입장에서야 뭐 일본 문화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야 뭐 문제 없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일본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 국기 그러면 뭐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좋은 관계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본 깃발만 봐도 이제 승질이 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3.1절 같은 때, 왜? 일본만 보면 치를 떨어야 되는 그런 날에 타인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을 방한했던 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어떤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일본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려면 사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박가네라고 하는 컨텐츠를 보니까 이 드라마 글로리와 일본의 이런 갱생 문화 이제 말이 좋아 갱생이지 이제 일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강자 앞에서는 이제 약간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잔인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강자 앞에서는 찌그러졌다가 약한 애 앞에서는 막 거들먹거리고 막 밟아버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일본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면 사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만큼 세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할 정도로 세지잖아. 그럼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굽힐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월등하게 일본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일본을 무릎 꿇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서 굽신굽신 거려가지고 일본과의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일본과 중국, 뭐 한국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는 이제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사안들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굽힘으로써 우리가 낮아진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포장된 말을 하겠지만 그래 역시 니들은 우리보다 약해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굽히게 되면은 일본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수 접어준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일본이 받아들이기에는 니들이 아쉬우니까 굽히는 거지. 이제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일본을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부분은 좋아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뭐 일본을 찬양한다든가 일본이 무조건 뭐 좋다라는 식으로 포장하진 않아요. 그냥 공사를 구분해서 좋은 부분 좋은 부분 나쁜 건 나쁜 거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런 문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걸 가져온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논리를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성상품화는 뭐 야동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돈 되면 다 하겠다.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네. 아니, 무조건 돈 된다고 다 따라할 게 아니잖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꼭 해야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들의 열망과 욕망이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언론에서 또 얼마나 또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노예 근성과 노예 문화, 사실 이건 노예 아닙니까? 노예. 한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옛날의 노예 제도와 같이 이제 윗사람이 갑을 관계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건데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꼭 해야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 갑자기 또 기분 더러워지네. 아무튼 뭐 그렇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혹시 그 일본 컨텐츠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뭐 박간에서 이제 갱생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과거에 그 사무라이 시대 때부터 이제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잘못 보이면 죽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약간 좀 그 가면을 쓰고 산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심을 속인다. 뭐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정치 이런 데서도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뭐 정치를 하든 외교를 하든 무역을 하든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문화를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일본인들은 왜 그런 것일까? 그런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간회라는 그런 콘텐츠를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데 박간의 취지는 일본인들의 문화를 이제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러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또 일본을 또 그만큼 잘 알아야만 또 이제 일본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뭐 배워서 나쁠 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기사는 메가 MGC 커피, 백다방, 컴포즈 커피 등 저가 커피 브랜드는 스마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저가 카페 앱 높은 증가율과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저가 커피류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 데이터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투썸 플레이스와 이제 폴바셋이라는 브랜드의 이 증감률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메가나 컴포즈, 벤티, 이 백다방은 일단 증감률이 비교적 이제 10%대 이상, 특히 컴포즈가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도 테라 커피 소개를 했지만, 컴포즈 커피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이 메가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커피 품질도 훨씬 더 괜찮다. 뭐 그런 취지로 저는 느낌상 그래요. 실제로 먹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메가는 아이스가 500원 더 줍니다. 근데 2,000원인데 똑같은 돈이면 컴포즈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500원이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커피 맛도 컴포즈가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컴포즈가 조만간 충분히 메가만큼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전략적인 홍보나 마케팅에 앞정을 쓴다면 충분히 메가커피를 앞지를 수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고 브랜드 가치도 측면에서 저는 메가보다도 컴포즈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자회사, 그러니까 모회사 자체가 탄탄한 커피 기업인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커피에 대한 품질도 메가커피보다 더 낫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폴바셋과 투썸 플레이스를 좀 주목해 봤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이 내용의 기사는 이제 저가 커피 브랜드들과 이제 요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커피 브랜드들이 이제 앱 설치라든가 사용량이 증가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이 투썸 플레이스와 폴바셋 같은 중견 기업들이 이 앱 설치자의 증감률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일단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오히려 메가커피보다도 그 증감률이 올라 있습니다.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
단순히 커피라고 하는 것이 싸구려 커피 문화만이 지금 대세는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품질, 일단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맛있다기보단 일단 디저트 강세의 디저트 전문점이라는 어떤 명확한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또 하나, 폴바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이제 가장 완성된 커피의 품질과 맛 퀄리티를 앞서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안정된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 소비자들이 품질이 가격 대비 충실히 괜찮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타벅스는 워낙에 충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단 설치자 증감률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과거에 워낙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최근 데이터를 비교해서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이제 증감률을 보인 데이터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폴바셋이라는 브랜드나 투썸플레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충성도가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만족도를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얼마나 잘 알고 소비자들의 고객 충성도를 끌어줄 수 있는가가 그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및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싸고 뭐 빅사이즈 이런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어떤 명확한 니즈나 정체성을 심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 지금 이디야가 마이너스 14%, 할리스가 마이너스 6%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한테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디야, 할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 머릿속에도. 굳이 이디야를 가야 될 이유도 없고 할리스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투썸플레이스나 폴바셋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케이크 먹을만요. 실제로 기프트콘 같은 걸 받아도 투썸플레이스 기프트콘을 주면 좀 좋아요. 솔직히 저는. 케이크 괜찮으니까 가져다가 먹어도 맛있는데 뭐 파리바게트 이런 거는 사도 별로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지. 근데 사실 요즘엔 투썸도 맛이 좀 솔직히 좀 그래.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만족도 자체가 그래도 높으니까 아직도 고객 충성도가 탄탄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도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앞의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컴퍼스 커피는 안전한 커피를 인증하면서 커피업계 논란이 되는 곰팡이 독소 불검출 생두 모두 안전한 커피라고 증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 커피의 품질이 이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뛰어나다, 뭐 이런 걸 약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컴퍼스 같은 회사가 그래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좋은 롤모델을 제시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단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요. 우리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다, 당당하게 밝히는 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피 제품의 좀 이제 진솔한 그런 느낌들을, 물론 프랜차이즈니까 그래봐야 프랜차이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랜차이즈들과의 어떤 차별적인 모습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메가커피보단 컴포즈를 한 수 더 높이 쳐주고 싶고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꼭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네, 다음 기사 또 볼게요. 자, 커피 관련 빅데이터 3월달 내용입니다. 1위는 스타벅스, 2위 메가커피, 3위 투샘플레이스가 다시 또 올라왔네요. 4위 이디야, 5위 컴포즈. 일단 컴포즈가 상당히 바싹 올라와 있습니다. 이디야가 지금 계속 위태위태한데 지금 투썸플레이스랑 이디야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메가커피가 2위까지 올라온 점도 상당히 눈여겨볼만 하고요. 근데 메가커피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뭐 네가
네가 봤을 때 아니면 다 아닌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이 약간 좀 이미지 마케팅 쪽이나 이제 먼저 선점하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참 높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는데 어찌됐든 지금 컴포즈가 5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일단 폴바셋이 지금 현재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위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 폴바셋 같은 브랜드가 천천히 성장하는 걸 보면 이 소비자들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이제 내가 느끼는 내용을 소비자들도 느끼는구나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브랜드 평판 지수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 기사 한번 소개하고 일단 커피 시음하고 마칠까 합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검색량 월간 탑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2월달 데이터 2023년도 2월달 기준으로 나왔고요. 도미노 피자가 현재 1위로 노출되어 있고 2위가 BHC, 런던 베이글 뮤지엄, 메가 MGC 커피, 교촌 치킨, 피자 알볼로, 투썸 플레이스, 본죽, 버거킹, 쿠쿠, 롯데리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여기 내용이 외식 브랜드명 및 유사 연관 키워드 검색 데이터 이제 네이버 검색량을 기준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제 노출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도미노 피자를 참 즐겨 먹는데 일단 얘네들이 세일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도미노 피자가 웬만한 피자 대부분 퀄리티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비해서 세일할 때 사 먹으면 이제 가성비가 꿀이죠. 나쁘지 않아서 이제 저도 이제 즐겨 찾아 먹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도미노 피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메가커피나 이런 뭐야 또 있나? 메가커피가 현재 4위인데 그만큼 이제 메가커피의 관심도가 높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글을 얘기해 봤습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양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검색 노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상당수의 이 업종이 이 피자, 치킨 이런 쪽에 몰려 있다. 커피 뭐 그런 취지로 한번 얘기를 언급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커피를 시음해보는 마지막 순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숨가쁘게 또 1시간을 방송했는데, 요즘에 이제 막 오랜 시간 녹음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조금씩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잘 줄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오랜 시간을 뭐 이렇게 좀 컨텐츠답지도 않지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디야에서 새로운 페트병 타입의 커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맛인가 뭐 그런 걸 조금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세 가지 추출법이라 써 있습니다. 핫브루, 콜드브루, 에스프레소. 핫브루, 콜드브루 가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조지아인데 지금 조지아가 없어요. 조지아가 조지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조지아가 지금 현재 없는 관계로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야 트리플 아메리카노 그리고 바리스타 롤스 그란데 아메리카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싱글 오리진 원두 얘도 보시면 이제 동원에서 나온 오리진 이제 아메리카노 브라질 NY2 이제 두 가지 커피는 이제 오리진 커피고요. 지금 이제 이디야에서 나온 페트병 타입의 커피는 이제 트리플 추출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딱히 일단 여기 보시면 제조업소가 동원 시스템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요게 조금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동원에서 나오는 커피가 비교적 맛이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얘도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커피 원두를 봤더니 브라질 100%라고 써 있습니다. 브라질 100%. 그러면 혹시 이 동원 오리진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면서 한번 커피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원 오리진스 아메리카노를 보자면 NY2 스페셜티 드립식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있고 브라질산이라고 써있습니다. NI2라고 그러면 이제 뉴욕 거래소 등급이 NI2 등급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2 이제 이런 원래 등급이 따로 있었어요.
보통 산토스 항구를 통해서 이제 브라질 산토스라는 대표 명사를 띄고 있었는데, 사실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 1위라고 하는 장점 대신에 약간 싸구려 커피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질 커피를 워낙에 많이 수입을 해서 가공해 먹는 커피 문화권이라 보니까 이 미국의 어떤 싸구려 커피 문화에 이제 약간 좀 이미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급한 커피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탈퇴하고자 요즘에 나오는 커피들이 이제 엔화이트 등급 스페셜티 커피라고 어떤 그런 타이틀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웬만한 커피보다 맛은 별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품질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오리진스 커피 맛이 어떨까요? 오, 괜찮은데? 일단은 쓴맛이 많이 세지 않고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이 상당히 잘 올라오거든요. 맛있는데? 아 진짜 이 동원이 맛있다니까 커피들이. 이 지금 이게 냉장 유통하는 커피인데 이게 쓴맛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바디감과 함께 부드러운 맛과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향, 거기에 이제 쌉싸름한 맛이 되게 조금 약한데 은은하게 퍼져요. 쌉싸름한 맛이. 그래서 먹으면서 불편하지 않아. 전혀. 맛이 괜찮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얼음잔에다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인스턴트 특유의 커피 향 느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느낌이 더 들거든요. 이게 드립이라고 하는데 드립치고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프레소류 커피들처럼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이제 쓴맛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처음에 쓴맛이 팍 오는 게 아니라 먹고 있으면 천천히 쌉싸름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죠. 맛있는데? 자, 다음 커피.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 자, 최근에도 한번 먹었는데 매일 유업 커피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편이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커피를 추천하자면 동원, 빙그레, 그리고 메일 요 세 회사가 그나마 제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애들이 내주는 커피가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데, 이 제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가? 아, 과테말라 커피 특유의 묵직한 느낌은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오히려 맛은 컵커피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냉장으로 나오는 애고 바리스타 롤스 그란데는 얘는 냉장이 아니거든요. 얘는 이제 실온 보관 커피예요. 아무래도 이제 신선도 자체에서 이제 차별이 좀 있겠죠. 왜냐면 냉장 제품이 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이제 그 냉장 보관하는 제품 아닌가? 내가 지금 또 잘못 누른 거나? 지금 얘 볼까요? 일단 바리스타 룰스는 상온 실온 보관이라고 써 있고요. 물론 이제 보통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냉장고가 있긴 한데 이제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걸 밖에 놔둡니다. 밖에 놔둡니다. 지금 얘는 어디야? 지금 컵커피, 동원 커피는 냉장 보관 시 맛이 더욱 좋습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하시고 유통기한 이내에 드세요. 라고 써놨고, 어디에 보관하라고는 딱히 써있진 않네요. 근데 보통 이 제품들은 이제 냉장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게. 일단 싱글 오리진 커피 맛과 풍미 업그레이드라고 동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독보적인 원두, 부드럽고 고소한 브라질 스페셜티 원두를 쓰고 있다. 향과 풍미와 바디감이 독보적인 밸런스가 좋다.
일단 프리-ANT 드립 추출로 다듬어진 깔끔한 맛, 커피 추출액을 냉각하여 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추출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바리스타 룰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커피 자체는 과테말라산, 거기에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일단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삼양 패키징이라는 게 조금 뭔가 아쉬웠는데, 그래도 메일 유업에서 이제 유통하는 커피류들이 비교적 기본 이상을 하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메일 게 낫지 않나. 요 페트병 타입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페트병 타입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맥심, 맥스웰하우스, 마스터랑 또 어디야? 조지아, 그리고 롯데칠성의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시리즈가 있었죠. 그리고 뭐 킬링샷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페트병 타입의 커피들이 보통 맛이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이런 냉장류로 보관되는 커피들보다. 근데 얘는 비교적 그래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시 한번 먹어봐도 괜찮아요. 더 뭐랄까 좀 구수한 느낌이 조금 더 잘 부각되면서, 얘도 이제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있죠. 반면에 이제 우리 이디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원 시스템에서 제조를 했고요.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이 이제 브라질, 핫브루도 브라질, 이디야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도 브라질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는 뜨겁게 내린 커피 추출액, 에스프레소 브라질, 콜드브루 이렇게 세 가지가 섞였대요. 맛을 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기대감을 좀 갖고, 제가 이제 그 라떼류도 샀는데 라떼류는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깔끔하네요. 약간 맛이 조지아랑도 비슷합니다. 약간 느낌상. 오히려 이 바리스타 룰스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요 컵커피 느낌도 아니고, 확실히 좀 밝아요.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가벼운데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고, 이 동원 오리진스 아메리카노 브라질 NY2를 다시 먹어보면 좀 더 묵직합니다. 묵직하면서 향이랑 맛이 조금 더 잘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다면, 이디야 커피 쪽은 조금 이제 물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색다른 향은 있어요. 근데 약간 요거를 비교하려면 조지아 거랑 비교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가볍습니다. 커피가 가벼워서 요거는 좀 이제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커피류들 중에 이렇게 먹으면 텁텁하거나 무게감이 세서 먹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름에 청량감 있게 얼음잔에 넣어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맛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이디야에서 출시하는 커피들 최근에도 뭐 컵커피도 먹어봤지만, 보편적으로 이디야 커피들이 좀 애매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특별히 싸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샀을 때 개당 2,700원이거든요. 페트병이. 근데 사실 저는 페트병 커피를 2,700원씩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얘도 이제 2 플러스 1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1,800원 꼴로 이제 사 먹는 꼴인데, 1,800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세 병에 이제 5,400원이니까. 평상시에 이런 가공 커피를 3,000원씩 주고 2,000원에서 3,000원씩 주고 안 먹거든요. 사실 이런 거 먹을 바엔 컴포트 먹으면 되니까 1,500원 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 주는데 굳이 이거를 2,000원씩 주고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컴포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메가가 2,000원이니까 뭐 최근에 먹었던 뭐 예를 들어 그 뭐 트리플이래, 테라 커피에 뭐 코케 허니를 먹는 게 낫지 이 페트병 타입을 먹겠어요 제가? 저 같으면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장기 보관을 해야 된다든가 뭐 2 플러스 1을 해서 아니면 1 플러스 1을 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뭐 그러면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 업체 측에서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그 동원 오리진스 컵커피도 이제 이런 걸 사면 개당 3,000원씩이면 안 먹습니다, 제가.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좀만 가면 메가커피나 이런 데 가면 1,500원에서 2,000원짜리 얼음도 들어있고, 어? 일단 뽀다구도 나는 빅사이즈 커피. 맛은 어차피 걔랑 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순하게 놓고 보면, 가격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가성비로 따진다면, 맛은 분명히 오리진스가 맛있지만, 예를 들어 이게 정가 주고 2,700원이나 뭐 2,500원을 줘야 된다. 그렇다면, 나부터도 그냥 컴포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 주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기업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행사도 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장점이라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제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 그러니까 아무 때고 들고 다니다가 먹을 수 있다는 장점. 왜냐면 이제 컴포즈 같은 커피는 녹잖아요. 또 식기도 하고, 그럼 맛도 바뀌고. 그러니까 바로 먹기에는 좋지만 이제 운반하거나 이런 유동성은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조차 모르고 걔네들이 이런 걸 만들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 미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먹어봤을 때 이디야 제품이 어떤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디야에서 내주는 제품 중에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뭐야, 미니스 시리즈 중에 이제 스페셜 에디션 그거 하나는 여러모로 만족이 좋았지만, 보편적으로 뭐 드립 커피도 그렇고 캡슐 커피도 그렇고 그냥 맛 자체나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즐겨 찾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디야에서 출시한 이 트리플 아메리카노 페트병이 뭐 얼마나 잘 팔리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에 비춰지기로는 이제 잘 팔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볼까? 이디야 페트병 커피 어디 갔냐? 검색해 보자. 이디야 페트병 페트 커피. 최근에 요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면은 2,280원. 마트보다는 좀 싸네요. 일단 12개 정도 들어가서 뭐 어쩌고 뭐 이제 2만 원, 3만 원 뭐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2월 28일자 기사, 커피 페트병 3종 출시 뭐 이제 막 나옵니다. 뭐 이제 출시했다. 뭐 그러면서 기사를 볼까? 뉴스 3종 2주 만에 100만 잔 판매. 자, 2주 만에 100만 잔 검색을 100만 잔이면 100만을 나누기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자, 100만 잔을 2주 동안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누기 14일입니다. 14일이면 하루에 10, 100, 1000만. 지금 71,428잔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71,428잔. 자, 일단 하루에 71,428잔인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 편의점에서 지금 이게 유통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세븐일레븐, CU, GS25 대형마트, 홈플러스 온라인 채널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야, 어디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페트병 타입의 홈플러스에서 못 봤거든요.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서 못 봤는데 이마트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편의점 위주로만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편의점에서 나온 것만 계산했을 때 이거를 5만 개로 나눠보면 나누기 다시 해야 되나? 자, 일단은 100만 개
지금 계산 다시 해야 되잖아. 또 갑자기 나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네. 자, 100만 개를 일단 2주 동안 나눠 보니까 14일 동안이니까 하루에 7만 1,428개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편의점 5만 개로 나누면 5만 개. 편의점이 5만 개잖아. 5만 개로 나누면 하루 판매 개수가 1.4병입니다. 1.4병. 1.4병이면 거의 안 팔린 거예요. 내 계산이 잘못됐어? 내 계산이 잘못된 거냐고. 아니, 맞잖아. 맞죠? 여러분, 제 얘기 맞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가 조금 더 팔린 거예요. 지금 이 개수가. 그럼 이게 많이 팔린 게 아니라고. 많이 팔린 게 아니야. 많이 팔린 게 아닙니다. 맞죠? 제 얘기 잘못된 거 아니죠? 내 얘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한번 비판을 해봐. 아니, 나 지금 기사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제 얘기 잘못된 거 아니죠? 여기 써 있잖아. 페트커피 3종 2주 만에 100만 개 팔렸다. 그럼 100만 개 팔린 거를 2주니까 14일 아니요. 14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이제 7만 개 정도 팔렸다고 나와요. 근데 7만 개를 유통하고 있는 게 이제 편의점일 거 아닙니까? 보통 여기 써 있기로도 이제 3종이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제 컵커피는 이제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편의점이 전국에 5만 개니까 지금 추산 5만 개로 나와요. 이마트 24까지 다 포함하면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에 나온 게 5만 개를 나누니까 이제 1.4개. 그러니까 하루에 1.4개밖에 안 팔린 거야. 웬만한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한 개 팔린 거야. 하루에 한 개. 그러면 하루에 한 개 팔린 게 많이 팔린 거야? 많이 팔린 거 아니죠? 그럼 뭐야? 지금 이게 행사하니까 먹는 거거든요? 행사하니까 이제 2 플러스, 저도 이제 이거 행사하니까 3개 산 거예요. 스위트 안 샀어. 스위트 안 사고 블랙 2개 이제 라떼류로 샀다고요. 스위트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뭐 설탕이야 내가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생각만큼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루에 뭐 100개, 1000개씩 팔리면 뭐 웬만한 편의점마다 그럼 뭐 최소한 한 개는 아니어도 한 10개씩은 팔려야 웬만큼 수량이 나오는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좀 앞서서 기사를 내보낸 거죠. 기사를 조금 일찍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홍보하려고 기사를 내보냈는데 먹어보니까 굳이 이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가격이면 예를 들어 이 가격에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러면 먹어 내가. 진짜 먹는다. 이거 만약에 한 병에 1,000원이면 뒤지게 사 먹을 수 있어. 사 먹을 수 있겠지. 뭐 쟁여놓고 먹겠지. 놀러 가거나 그러면. 근데 이걸 하나에 2,700원씩 주고 먹는다? 안 먹어요. 이게 그만큼 맛있어야 되는데 2,700원의 값어치를 한다? 솔직히 안 한다고 봐. 뭐 여기 써있기로는 뭐 어셉틱 공법 어쩌고 써있는데 아니 이 돈이면 그냥 컴포스나 메가 가서 빅사이즈 아메리카노 먹어요. 그냥 그 돈이면. 네? 이 양반아 이 양반아 너 같아도 이거 사 먹겠냐고. 안 사 먹지.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안 사 먹겠구만. 정말 이디야 커피 매니아라면 모르겠는데 이디야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디야 제품을 다 뭐 소장해야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면 뭐 막 찾아가서 먹겠지. 근데 뭐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디야란 브랜드가 막 소장 가치가 넘치고 브랜드 가치와 뭐 네임 밸류가 뛰어난 게 아니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 주고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디야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활을 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커피가 끝장나게 맛있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오지게 싸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냥 이건 구색가치기용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요즘에 저가 커피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1,500원을 주면 메가커피나 메가는 2,000원이구나. 컴포스 가면
예쁜 컵에 얼음도 그득 넣어서 노란색 빨대 꼽아가지고 컵홀더도 껴가지고 커피 한 잔 근사하게 나오는데 당신 같으면 2,700원 주고 페트병 까먹을래? 예쁘게 빨대 꼽아서 노란색 컵 들고 다니면서 커피 먹을래? 그럼 나 같아도 1,500원 주고 먹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디야에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알리고 시장성을 조금씩 넓혀가는 차원에선 분명히 해야 될 임무인 건 맞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품만 내놓는 거라면 사실 굳이 그래야 하나, 이런 거죠. 폴바셋이 이런 커피 안 내놓잖아요. 어? 폴바셋에서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죠? 블루보틀이 이런 거 냅니까? 안 내잖아. 스타벅스에서 이런 거 냈어? 빅사이즈 커피? 이런 거 안 내거든요. 컵커피는 냉장 제품이라고 내긴 하는데, 물론 캔 타입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페트병 타입 커피 시장에 굳이 이디야가 발을 들여야 할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디야 경영진이 저보다 더 똑똑하겠죠. 더 뭐 잘난 사람들일 텐데 내 머리는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왜 이런 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해외 시장에 조금 더 사활을 걸든가 아니면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걸 하는 거는 자본이 넘치는 유통이 확실한 대기업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걸 개인 카페나 조금 이제 중소업체들이 하는 거는 그닥 바람직한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을 한다는 이런 출하 경쟁 파트에서는 그닥 이익을 얻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노출도를 높여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있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단순히 저의 멍청한 머리로는 굳이 이런 분야에 자꾸 이디야가 제품군을 출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디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임원들과 경영진 내에서 보다 또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이디야가 자본력이 상당히 큰 뭐 웬만한 뭐 대기업 정도 후려칠 정도라면 내가 뭐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디야가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회사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제 느낌상 일단은 이디야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뭐랄까 좀 조금 더 사업성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커피가 맛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해서 그렇습니다. 평범해서 그냥 일반 커피들과 큰 차이점이 없는데 굳이 이런 커피를 왜 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돈이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구색 갖추기용으로 이제 뭐 내는 거라면 찬성. 근데 이디야가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아무튼 오늘 커피는 그냥 이디야 트리플 아메리카노와 이제 동원 오리진스 이 아메리카노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동원이 커피를 비교적 잘 만들어서 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 인수와 관련된 이 기사를 보더라도 이 동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금 더 큰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구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동원이 이번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제 식품, 이제 음식, 이제 외식 분야죠. 보다 외식 분야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려고 하는 걸 보면은 만약에 이 맥도날드를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맥카페에 이제 들어가는 커피 제품들이라든가 보다 적극적인 커피 산업에도 발을 담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럼 이제 동원 주식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원 주가를 좀 보면 동원 주가가 현재 이건가? 현재 시세가 지금 제가 녹음하는 게 3월 22일 이제 일요일인데 이제 49,850원으로 이제 마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원산업이 이제 보령바이오 파마를 이제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맥도날드까지 네, 인수 계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M&A로 이제 사업 확장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시너지가 남으로써 이 동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금 더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더 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냥 지켜봐야 할 하나의 또 하나의 회사가 생긴 것 같다. 네, 한국 맥도날드와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를 이제 좀 지켜보면서 이 동원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또 커가는지 좀 이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동원 산업이 또 커피 분야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식품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들이 어떤 과거의 행보를 보더라면 크게 사업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동안그룹이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이제 표명한다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 커피 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이 커피 업계에서 이제 동원의 활약도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녹음하도록 하겠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 저의 개소리가 항상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게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제가 항상 방송을 하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어떤 만족과 재미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방송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 자신도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또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방송을 하는 목적성도 있고요. 뭐 해서 나쁠 거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또 사서 먹는 거지,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잘 사서 먹는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방송을 안 한다면 아마 이디야 제품 사서 이렇게 먹을 일도 없을 거예요. 먹어보나 마나 뭐 그냥 뭐 먹을만 하겠지 뭐 이러고 안 먹을 텐데, 먹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가성비로 따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컴퍼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걸 먹기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먹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언제 사 먹느냐? 원 플러스 원. 아니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1,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1200, 1190원, 1200원. 지금도 보면 이 바리스타 룰스 마트 가서 행사할 때 사면 1290원? 이 가격이면 사요. 정가로 살려면 이제 2,000원, 2,500원씩 줘야 되는데 2,500원 넘죠? 근데 그 가격에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팔아도 안 사 먹어,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사실 맥심 TOP 같은 것도 세일할 때나 먹지 그 전 가지고 잘 안 먹는단 말이야. 정말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들려서 커피 땡길 때 먹을 때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잘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네,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에 감사드리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사연이나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좀 조언도 좋습니다. 제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다거나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이렇다 뭐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거 항상 반기고 있으니까 항상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사실 하는 일들이 예전만큼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뭐 사실 우울하기도 한데, 가끔 이제 다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려옵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분은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 이제 손가락이 이제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은 아닌데 그냥 이제 뭐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누군가 다쳤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무서워요.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작년이었죠. 발가락 골절 당해갖고 한 3개월 가량 고생했었던 일을 아마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는데,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안 아픈 게 제일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지금 약간 장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4일 동안 막 설사하고 난리 아니었거든요. 진짜 뭐 뭘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다 그냥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막 강의하는데도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느라 진짜 막 진을 뺐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사람이 아프지 않고 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그게 참 큰 복이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보단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저만큼 힘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몸 아프지 않고 무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큰 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